안녕하세요. 오늘 손가락 뉴스 진행을 맡은 김영재입니다. 얼굴 이름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야수님을 만나봤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무역전쟁, 비롯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궁금한 걸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같이 이야기해봐요. 김 대리는 빠져도 될 것 같아. 혹시 배제? 이건 내가 마무리할게. 지금 변제? 저기요, 조심하세요. 이건 시비? 아닙니다. 배려입니다. 아이들 지나가게 제가 비켜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육아의 남자 여자가 어딨어? 잘 갔다 와. 걱정 말고 가. 애 기다리겠다. 육아는 눈치 줄 일도 눈치 볼 일도 아닙니다. 내 아이란 마음으로 함께하면 어떨까요? 한일 무역전쟁을 봤을 때 과연 한국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일본을 제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거든요. 그거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좀 다르게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불매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불매운동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평소에 계속 하고 있었거든. 일본 안에는 외국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불매운동을 못 하죠? 우리는 불매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하고 싸우면 하는 사람이 이기겠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불매운동이 좀 저조한 것 같긴 해요. 어느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회사 이름을 말해도 되나요? 저는 롯데 물건은 전부 다 불매운동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정도? 네. 롯데가 워낙 한국 사회에 많으니까. 굉장히 강력하네요. 예. 롯데가 워낙 한국 사회에 많으니까. 예. 사실 롯데가 이제 그 오너 가족들은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롯데도 일본 물건이라고 할 수 있죠. 롯데의 뿌리가 일본 기업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롯데도 뭐 불매 운동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롯데는 한국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의 일부분이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롯데까지 만약에 불매 운동을 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야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롯데 정말 싫어하거든요. 롯데 제품 안 사고 롯데 과자 안 먹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불매 운동으로까지 이렇게 대상으로 삼는 게 과연 일본과의 싸움에서 우리한테 과연 유리할까? 그런 의문은 저도 있어요. 그럼 지금 정서상 일본의 분위기를 보면 아베 정권이잖아요. 그쪽으로 경영이 운영되고 있는데, 아베를 반대할 만한, 그런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건가요? 뭔가 한국과 다시 연계를 잘 해서 정치를 이끌어 나갈 사람이 없는 건지 궁금해요. 그건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부터 조금 되짚어 봐야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정말 짧게 이야기하면 1800년대에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서 이제 일본이 우리 이제 더 이상 동양 버리고 서양처럼 살자라고 결정해서 이제 큰 사회 혁신을 한번 하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을 하기 전까지 칼차고 사무라이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의 정치인들 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에 조선 침략하고 했던 그런 왜구의 우두머리들의 후예들이 지금 일본 정치를 다, 아베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일본 정치를 이렇게 다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워낙 기득권을 가지고 놓지 않아서 너무 꼭 쥐고 있어가지고 이 야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야당이 그러니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 내에서 아베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나서지 못하는 게 실제로 아베가 내려왔을 때 대신할 만한 사람이 아직 안 보이는 이유가 크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극우 세력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일본은 뭐 동양에 대해서 빚진 거 없다, 다 갚았다. 우리가 과거에 뭐 위안부 그런 짓도 한 적 없고 뭐 학살도 한 적 없다. 이렇게 이제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계속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지금 일본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죠. 정말 좀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가끔 일본 뉴스를 보면 아베노믹스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잖아요. 확실한 그 의미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는 빚으로 모든 걸 해결하자가 기본 방향이에요. 일본이 경제 침체를 겪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건 미국과의 잘못된 외교 관계 때문에 1980년대 플라자 합의라는 잘못된 협상을 했어요. 그때 일본이 경제 성장을 막 정말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던 뭐 경제 고도 성장기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그 시기에 미국이 이제 환율을 절반치기 하는 조건으로 이제 일종의 무역 독점권 같은 걸 줘요. 그래서 일본이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화폐 가격이 절반이 이제 되니까 일본 경제가 이제 수출은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못 버는 거지. 그런 상태로 이제 수십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없는 돈이 없으니까 수출은 계속 하는데도 들어오는 돈은 작아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일본 내에서 돈을 계속 찍어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아베노믹스거든요.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과정이었다면 부도가 나서 없어져야 되는 회사들 그런 뭐 기관들이 빚을 통해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일본의 국가 부채가 뭐 기관에 따라 다르긴 한데 220%에서 250%까지 굉장히 이제 비정상적인 상태거든요. 국가 재정 상태가. 그게 겉으로는 예, 국민들한테 돈을 퍼주고 있으니까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다 나라 위주로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일본의 주식 시장이 뭐 세계적으로 규모가 있는 시장이라고는 하지만 빚을 내서 주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주식을 할 때는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빚으로 버티고 있으니까 더 위험한 거죠. 그럼 오히려 일본이 지금 패망하지 않은 이유가 패망하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일본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외교 관계에서도 그렇고 무역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일본 국내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원인 불명의 실종자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 현상이라든지 고령자들이 예금을 다 인출해서 현금으로 보유하면서 은행 거래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나 고령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갖가지 교통사고, 어떤 질병, 의료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경제 전문가나 인구 문제 전문가들은 회복하기 힘든 상태에 들어갔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일본 사회가 굉장히 우울한 분위기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베는 계속해서 무리하게 정치 외교질을 하는 걸까요? 일본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민주주의나 민주주의 비슷한 정치 시스템을 작동시켜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형식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뭐 참의원이나 중의원들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을 선발을 하긴 하지만 실제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천황제라는 그런 일본만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그러니까 신과 인관과 정치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좀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해 보이죠. 근데 그걸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서양 사람들처럼 합리적이야 라고 이제 꾸미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속으로는 신을 믿는데 겉으로는 합리적인 척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이 민주주의라는 좋은 제도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이 투표 시스템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내각 책임, 의회 내각제라는 뭐 이런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하긴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시스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하고 정치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를 중심으로 하는 그 정치 세력들은 그냥 자신들의 그 지위만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지, 실질적으로 이 정치 시스템을 개혁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더 잘 받아들일지 고민하는 건 그 사람들의 첫 번째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이상한, 이해가 안 되는 이제 그런 판단들이나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다고 봐요. 한일 전쟁 상황을 보면 봤을 때 이제 궁금한 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주제에 대해서 함께 다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